올해가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50년입니다. 이 유신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유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안 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존경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대한민국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를 했으므로 11.6 때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로 다시 이어져 가지고 30년 동안 군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여기에 12년 이승만 대통령까지 합치면 42년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분의 표현대로, 예언적 표현대로 유신 선포를 함으로써 민족의 재단에 자신을 희생물로 올린 분이다 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 정치 흐름을 볼 때 역사적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정치나 사회학적인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역사의 맥락을 쭉 훑어보면은 대충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도 세계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의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좌표를 찍으려 했고, 그걸 조금 넓혀서 세계적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니까 객관적 자료가 20세기의 10대 지도자에 들어가신 분이다. 1994년에 그때 월간조선이 이광요 수상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성진 전 장관을 기자가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이 싱가포르 대사도 한 분인데 이광요 수상을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각하를 빼고 아시아에서 20세기 3대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이광요 이야기가 등소평, 일본의 요시다, 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내 입으로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한국에서 정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박정희죠.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느끼고 또 책도 읽고 그분의 육성도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행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박정희를 큰 인물로 키운 것은 아마도 박정희 소년이 읽었던 전기일 겁니다. 이순신 전기를 읽고, 그리고 나폴레옹 전기를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을 그 교사 시절에도 앞에 걸어놓고 보면서 나도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폴레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식민지에서 태어났고, 두 사람 다 포병장교였고, 두 사람 키가 작고, 두 사람 다 이혼한 전력이 있고, 두 사람 다 쿠데타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제도를 만든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잃는 정기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박정희 전기를 제대로 한번 누가 쓸 사람이 있으면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 이 다음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이 한글 전용으로 가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한글 전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명문고를 없어서 평준화 정책을 쓴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좌파적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남로당에 포섭된 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 출발이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자기가 붙들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자기 조직을 알고 있는 조직을 실토하고 해가지고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사형 집행을 면하고 그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감형이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6.25가 아니었으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좌익됐을 겁니다. 근데 6.25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군복 벗었잖아요. 그냥 술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원망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6.25가 나니까 군인이 부족하니까 옷 벗은 박정희 소령을 다시 군에 입대시킨 거 아닙니까? 이 한국 역사는 이렇게 아주 변전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그 좌파적 성품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약자 보호. 그러다가 보니까 명문고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 또 한글 전용도 그때 한자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또 그때 문맹률도 조금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여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는데 그렇게 이해해 볼 면도 있지만은 결국 거기서 파생한 문제가 세월이 가니까 너무나 심해졌고 문재인이 한 교육 정책의 모든 것은 계급 투쟁론이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그리고 임종석보다 훨씬 더 좌경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이유는 아마 그 집안 매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오랜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한 겁니다. 자진해서 부하 노릇. 그러면 다 풀립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졌었다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간접 통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이가 잡아놓은 사람은 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는 김정은을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를 들으려면 한 10개는 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걸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고 해방기념일로만 기리고 공식적으로 연설할 때 오늘이 정부 수립 또는 건국 몇 주년입니다 말을 안 해요. 노무현도 했고 김대중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다. 왜냐? 그래 되면은 한반도 전체에서 생일을 가진 곳은 북한 노동당 정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건국기념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건국기념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을 존경한다?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 그래서 아까 무슨 특목고를 없앴든 뭐든 그거 다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의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것을 찾아가면서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권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를 법적 방법으로 폭력적이 아니고 공작을 해서도 아니고 법을 통해서 단죄하는 것.
국가 정상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